네, 춘천은 강원도의 수보도시이자 선거 1번지로 꼽히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각 정당도 후보자들을 위한 검증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MSTV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을 들어보는 6.1지선 출마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수 춘천시장 예비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네. 정말 고맙습니다. 춘천시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례없는 코로나19가 또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나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도전을 해야겠다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시민의 정부 출범하자마자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새로 설계하고 준비했던 내용은 기후 대응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이 지속 가능한 도시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고 주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시민 주도형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를 대비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부지런히 만들어 왔었습니다만 이제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우리 도시에 안착도 되지 않았고 미래를 위한 미래의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현재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숙고하고 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이제 제대로 만들어 가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 4년 더 준비해야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제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뭐 지역 경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무너졌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위기의 상황들입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무너진 경제라든가 일상을 찾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비해 계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한 보관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죠?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만을 준 것 같진 않아요. 그 재난 유토피아라고 있죠. 네. 폐허 이후에 희망을 보는 그런 경험들 우리는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재난 시기에 그 이전에 보지 못했었던 인간이 갖고 있는 협동과 인간의 근원적인 그런 그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될 거다. 어려웠었던 부분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민선 7기 이전에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게 연간 27억, 30억 이내였었는데 저희가 지금 500억 가량을 지금 발행하고 지역에서 이게 유통이 되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를 1,000억, 2,000억으로 굉장히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 지불뿐만 아니라 우리 시행정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에서 순환되게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지금 레고랜드라든지 사막산 오페이 등 외부로부터 우리 춘천을 참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그 지역의 선순환 경제에 실질적 기여가 되게 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었었던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기지개를 펴고 마음껏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사업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비혼이나 만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뭐 춘천시의 출산율도 0.9명으로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 같은 문제가 어떤 시대적인 특징도 있지만 이제는 가정, 육아 그리고 일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으로 요즘 기피하는 분위기도 있는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네, 춘천시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추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좀 더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선언한 게 어린이 수도죠. 네. 정말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한 게 제가 민선 7기 시장이 되고 나서 아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러한 그 어떤 일상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게 저희 춘천시정부가 갖고 있는 어린이 수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지속적이고 좀 가게 하려면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그냥 행복해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이 도시에서 출생을 해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외부에서 춘천으로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뭐 막을 거나 그럴 일은 아니고 그것도 참으로 우리가 유인해야 될 대목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출산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아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는 육아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100% 책임지겠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는 태어나서 1년 정도는 저희가 지금 그 출산 도우미 또 산모에 대한 케어 방식을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하는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케어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적어도 춘천에서만큼은 아이가 적어도 스스로 자기 독립성을 갖고 그래도 그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 때까지는 지역사회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아주 완벽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준비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아이들 통합 돌봄 지원 센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다양한 돌봄 체계들을 잘 갖춰놔서 춘천만큼은 완벽하게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들만이 준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률이 늘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 키운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근데 춘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한참 일을 하는 청년층의 이탈은 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지역의 생산력 저하로 우려될 수가 있어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국가가 여전히 중앙 집중적이고 국가 주도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어떤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이 중앙으로 그 서울로 경기권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 블랙홀처럼 빨라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살아남을 길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에서는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청년의 문제를 어른들이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것도 사실은 안 맞았고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방안을 찾고 자기 나름대로 비전들을 만들어 가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청년청입니다. 네.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 예산을 그 청년들이 이 도시에 남아서 자기들의 꿈을 키우고 상상열대를 넓혀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게 하는 그런 예산 정책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고요. 제가 시작이 되자마자 대학 도시를 선포했어요. 마침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호흡해 주는 바람에 아주 원활히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로 지금 정부 예산을 받아서 500억 규모의 그런 혁신 테마파크들을 혁신 파크들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고 다양한 그 대학 내에 그 연구 사업들을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계속 이어서 이 도시에서 직장을 갖고 할 수 있는 작업들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목할 만한 게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춘천을 그 ICT 영역에 있는 수많은 외국에 있는 젊은이를 포함해서 젊은이들이 춘천을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춘천처럼 경치 좋고 문화예술들이 이렇게 왕성한 지역에 와서 이 도시를 즐기면서 그분들은 컴퓨터 하나만 되면 자기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춘천 어느 곳에 와서도 그렇던 자기 아이템들을 계속 발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를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춘천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빠지지 않는 주요 키워드가 레고랜드 그리고 사막산 케이블카이더라고요. 그만큼 춘천의 주요 경쟁력 중 하나가 관광인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다시 관광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구상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지금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가 연간 125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어서 그 정도 성과를 달성할지도 미지수입니다만 춘천의 카페 하나가 100만 명을 불러모으고 있어요. 네. 춘천만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기도 하고 춘천이니까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연간 50만, 40만 이렇게 오는 카페도 즐비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아마 2018년도 전후 시기까지 춘천을 찾는 관광 인구는 1,000만 명을 헐 상회했다. 뭐 이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거든요. 춘천은 이미 도시 자체가 사람을 불러들일 만한 아주 놀라운 매력들을 스스로 갖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레고랜드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경춘 제2국도 그리고 동서고속철도 사업까지 지금 네네. 기대를 모으고 있어서 그만큼 지역의 어떤 발전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지역 정책이나 뭐 산업으로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전략 준비하고 계세요? 제2경춘국도는 우리 민선 7기 시민의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이미 그 모든 준비가 돼서 내년 착공이 가능한 정도까지 왔고요. 또 서면대구라고 해서 중도에서 이어지는 이 도로가 저희가 그 강원도와 협력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 허영원과 아주 잘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거의 주도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내년 착공들을 바로 진행할 만큼 저희가 건설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개발 방식이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의 그 자연을 파헤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뭔가 녹색 가치를 반영하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 그 도시의 지속 가능함들을 전제하는 개발 행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저희가 녹색 어떤 개발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들을 내왔어요. 그게 춘천을 그냥 그 춘천 근교에 있는 녹지대를 다 허물어 가지고 아파트를 들이다 저대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 도시에 뭔가 전원형 주택 단지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숲속에 있는 집 그런 집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춘천에 이사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2 남춘산단이라고 해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도시를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적어도 10,000명 이상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빅데이터 기반, 의료 빅데이터 기반 이 도시 어떤 그 기업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이후 어떤 의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그게 춘천에서 가장 적합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수열 에너지라고 덕면 일대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확장을 해서 얼마 전에 기재부 차관이 와서 3,200억 정도를 국가가 투자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만 이미 저희는 그 부분들을 준비해 오고 있었고 거기가 아주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기반형 자족도시 규모 새로운 그런 공간으로 봐서 지역사회의 어떤 산업 기반을 근본적으로 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남은 선거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지난 2년 정말 어렵고 힘드시지만 시민들이 정말 잘 이겨내 오셨고요.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이 건강함들을 지난 2년 반 동안 여지없이 보여준 대목이라고 보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난 유토피아라고 재난 과정에서 보였었던 우리들의 놀라운 능력과 협업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아주 근원 에너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 몸에 배웠던 그런 협동의 마음, 또 공동체에 대한 복원, 이 부분들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가고 확장시켜서 이 도시를 행복동네를 우리 시민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6.1 지선 출마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수 춘천시장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